자가면역성 질환에는 말 그대로 자기 면역계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면 대표적인 게 갑상선 질환이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루푸스 같은 이런 질환들이 다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이건 이제 자기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남으로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공격을 하는 질환인데요. 과거에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간 질환을 따지자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간 수치가 상승하는 질환이 있는데 원인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B형간염, C형간염, 알코올성간염 같은 여러 가지 간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해도 특별하게 원인이 없고, 최근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진단과 인식이 생기면서 또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고,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환자 수의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10만 명당 한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5명에서 한 6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자가면역 질환이 그렇지만 여성에서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은 게 현실이지만, 사실은 이제 남성도 최근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자가면역 간 질환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급성으로 오기보다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이미 진단받을 때 간경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임상경과를 가기 때문에 평생 무증상으로 지내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5년 내지 10년 내에 간경변으로 진행해서 복수도 차고 황달도 생기고 간암도 생기고 하는 만성 말기 간경변까지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성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런 환자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가 의심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뚜렷한 원인이 없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간 수치가 검사에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다 찾아봐도 없는 경우는 항상 자가면역성 간염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대개 자가면역 질환이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만성 피로감,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나 이런 피부비 질환, 아니면은 류마티스 질환처럼 관절이나 골 근격계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는 만성 간질에서 이런 의심을 갖고 혈액검사나 초음파나 CT,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일반적인 간 환자와 달리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에서는 특징적으로 혈액 내에 자가면역성 항체가 항상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핵항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성 항체인데요. 그 외에도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항체가 증가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여러 가지 혈액검사 및 간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서 중증도이면은 치료를 바로 시작을 해야 나중에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가면역성 질환은 치료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초창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면역을 억제시키는 치료를 주로 합니다.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초반기에 아주 강력하게 사용을 해서 적어도 최소 2, 3년간 사용을 해서 간 기능이 정상화되고, 물론 조직검사에서 호전이 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임상 증상이 이나 혈액검사가 정상이 되면은 그때는 잠시 끊어볼 수는 있지만, 이 자가면역 질환들이 모든 자가면역 질환이 그렇지만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과를 보다가 또 재발이 된 경우는 다시 초치료와 똑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 기적적인 일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알코올성에서 저희 환자들이 알코올 환자들이 많거든요. 알코올로 인해서 간이 많이 나빠져갖고 말기 간경화가 된 분인데, 거의 호흡이 없고 거의 돌아가시 직전에 발견돼갖고 중환자실에서 한 3주 정도를 치료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연명치를 중단하고 저희가 그 호흡기도 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눈을 뜨시고 지금 멀쩡하게 계십니다. 또 한 분은 마찬가지인데 그분도 중환자실에서 한 보름 만에 전혀 의식이 없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새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최근에 한 3케이스 정도 경험을 하고 아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기적적인 일은 단지 운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런 것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 환자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정기적으로 환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게 제가 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